015 1692 김진호입니다. 지금 12주차를 끝내고 이제 13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잠시 밥을 먹고 이제 13주차를 하려고 합니다. 이 30분 스피치 끝나고 그냥 학교 가서 어제 못한 과제를 마무리하고 알바를 가서 11시까지 알바를 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제 30분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이치기공학 13주차 선행학습 강의영상 중합의치로부터 모형 제거와 의치의 다듬질 및 연마. 중합의치로부터 모형 제거. 상악의치상에서는 순축 변연부와 상악결절, 협축부에 언더컷이 많으며 하악의치상에서는 구치부 설축 후방 변연부에 언더컷이 있습니다. 특히 구치부 설축 후방 변연부는 치조제 퇴축이 심한 경우에 항상 언더컷이 존재하는 곳이며 모형에서 분리하고자 할 때 방해가 되어 이를 분리하기 위하여 무리한 힘을 가하면 하악의치상에 정중선 파절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심스럽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악의치상의 순축 치조제에도 때로는 언더컷이 있으므로 제거에 조심해야 합니다. 모형을 제거할 때는 매물제 제거 시와 같이 덩어리로 분할하는 것이 좋으며 덩어리로 떼어내면 레진 의치상면이 보다 깨끗하게 됩니다. 모형과 잘 분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리제 도포 과정과 레진 전입 시 압력으로 분리제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면 모형 제거 과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형을 분할할 때는 후방부의 외축부터 제거하기 시작하며 하악은 반드시 혀 건강 부위를 먼저 제거하여 의치상에 쐐기식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모형을 라운드바나 톱을 이용하여 절단선을 형성합니다. 가급적 깊게 하는 것이 모형을 제거하기 좋으나 의치상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톱을 이용할 때는 의치상 변연부나 구개부를 같이 자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형 삭제 분진을 제거하여 깊이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절단선에 끌이나 석고칼, 기공용 가위나 석고가위를 넣어 모형을 빗들거나 압력을 가해 덩어리로 떼어냅니다. 일부 모형 조각이 남으면 남은 조각에 다시 분할선을 만들어 역시 덩어리로 제거하는 것이 가급적 의치상면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남은 피막형 모형재는 샌드블라스트나 스톤 포인트, 라운드바 등으로 깎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의치상 인상면의 손상을 피할 수 없으며 유지력 약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직면에 붙어있는 모형재 찌꺼기는 석고 용해제로 녹여낼 수 있으며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면 효과적이지만 열이 발생되어 의치상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모형을 분할할 때는 후방부의 외측부터 제거하기 시작하여
화학은 반드시 타공간 부위를 먼저 제거하여 으치상에 쐐기식 압력을 가해지지 않도록 해주고, 모형을 라운드바나 톱을 이용하여 절단선을 형성해주고 가급적 깊게 하는 것이 모형을 제거하기 좋으나 으치상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톱을 이용할 때는 으치상, 변연부나 외부를 같이 자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형 삭제 분진을 제거하여 깊이를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절단선에서 끌이나 석고칼, 기공용 가위, 석고 가위를 넣어 모형을 비틀거나 압력을 가해 덩어리로 떼어냅니다. 일부 모형 조각이 남으면 남은 조각에 다시 분할선을 만들어 역시 덩어리로 제거하는 것이 가급적 으치상면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남은 피막형의 모형재는 샌드블라스나 스톤포인트, 라운드바 등으로 깎아내주고, 이러한 경우는 으치상의 인상면의 손상을 피할 수 없으며 유지력 약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직면에 붙어있는 모형재 찌꺼기는 석고 용해제로 녹여낼 수 있으며,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면 효과적이지만 열이 발생되어 으치상의 변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으치의 다듬질입니다. 으치의 다듬질은 모형으로부터 중합된 으치를 분리한 후에 시행하며, 레진 전입 시 상완과 하암 사이로 밀려나온 여분의 레진, 플래시 및 레진 알갱이를 제거해주고 으치의 최종 형태와 두께가 갖추어지도록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으치를 다듬질할 때는 외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으치상 변형 부위의 형태와 두께는 인상체의 변형 부위에서와 동일한 상태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때 변형의 윤곽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듬질하기 전에 치과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싱이 안전하고 나위치상의 치은 형성과 매물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다듬질이 용이하고 시간도 단축이 됩니다. 다듬질 기구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으치를 다듬질할 때는 삭제량에 따라 기구의 선택을 적절하게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레진 으치를 다듬질할 때 기공용 마이크로모터에 의해 작동되는 핸드피스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특히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준수를 해야 합니다. 가스는 저속으로 회전시켜 마찰열을 최소화하고 레진의 변형이나 충격을 방지를 합니다. 두 번째, 회전력에 의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으치를 꽉 붙들고 삭제 기구에는 가볍게 접촉을 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과도한 열이 한 부위에 축적되지 않도록 으치를 움직이면서 골고루 삭제를 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 항상 삭제되는 부위를 관측할 수 있도록 으치를 잡고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 종류의 연마 기구입니다.
의치의 다듬질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치의 다듬질 과정은 다듬질된 면이 점점 원활해지도록 계통적인 순서로 적절한 기구를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치상 변형 부위의 주위를 다듬질하거나 레진 프레시를 제거할 때는 덴처바를 핸드피스에 끼워 사용을 합니다. 순 협측의 저른 부위와 같이 좁거나 예리한 부위는 작은 스톤 포인트나 피셔바 등으로 삭제를 합니다. 식용부 주위에 부착된 경석구나 과액 내지는 라운드바, 피셔바 또는 의치의 트리밍 시셜 등의 예리한 기구로 다듬어 줍니다. 부주의로 손상되면 원상태로 회복시키기가 어려우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의치의 치은 형성, 매몰, 왁스 제거 과정이 정확히 이루어져 있으면 이 과정은 수월하고, 하악 의치의 설측 부위는 공간이 좁아서 작은 스톤 포인트나 덴처바를 핸드피스에 끼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진 의치상에서 치은 형성이 잘못된 부위는 덴처바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도 있으나 섬세한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나부치상에서 치은 형성을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듬질 과정은 레진 프레시 제거, 노들 제거, 의치상의 후연 부위 및 변형 부위 형태 및 두께 조정 등의 마무리 공정만으로 쉽게 완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나부치상에서 치은 형성만 정확히 시행되었으면 플래시 제거와 의치상 후연 부위의 두께를 조정하는 것으로 다듬질은 끝날 수 있습니다. 다듬질 기구 사용으로 거칠게 된 면은 다음 단계의 더 고운 입자의 기구로 다듬질을 시행해서 흠집이 점점 연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덴처바, 스톤 웰 및 포인트, 그리고 샌드 페이퍼컨, 러벌웰 및 러벌 포인트 순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이로써 의치의 다듬질 과정이 모두 끝나면 연마 과정으로 이행이 됩니다. 이 그림은 의치상 변형 부위의 주위를 다듬질하거나 레진 프레시를 제거할 때는 덴처바를 사용하여 핸드피스에 끼워 사용을 합니다. B의 그림은 순 협측의 노치 부위와 같이 좁거나 예리한 부위는 작은 스톤 포인트나 피셔바 등으로 사용하여 삭제를 해줍니다. C 같은 경우는 식용부 주위에 부착된 경석구나 과액 내지는 라운드바, 피셔바 등 예리한 기구로 다듬어주고, 부주의로 손상되면 원상태로 회복시키기가 어려우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의치의 치은 형성, 매몰, 왁스 제거 과정이 정확히 이루어져 있으면 이 과정은 수월합니다. 다음은 트리밍 등 예리한 기구로 식용부 주위를 다듬는 것입니다. 거친 부위는 이런 기구를 이용하여 원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치의 연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연마는 모든 치과 보철물은 구강 내에서
청결하고 편안하도록 표면이 활택하고 원활하여야 하고, 으치의 연마는 다듬질 과정이 완료된 후에 으치의 형태를 변경시키지 않고 연마기구와 연마제를 이용하여 표면을 활택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연마를 시행하면 으치의 표면에 음식물 잔사가 쉽게 침착되지 않고 구강 내에 장착되었을 때도 이물감이 적고, 으치의 변색이나 부식을 방지하고 신미성을 높입니다. 으치의 연마는 연마면만 시행하고 조직면은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조직면이 연마되면 섬세함이 상실되어 조직과 밀착도가 떨어져서 음압에 의한 유지력이 저하됩니다. 또한 연마할 때는 으치상 변형 부위의 길이와 폭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연마를 하면서 기본적인 준수사항이 있는데, 총 8가지가 있는데, 조직면은 으치의 유지와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연마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마면은 자연적인 치은 형태 그대로 보존을 해줘야 되고, 으치상 변형 부위의 길이와 폭을 임의로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레진치에는 마모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여주고, 연마제 사용은 거친 입자에서부터 고운 입자순으로 해줘야 합니다. 퍼미스는 반드시 물에 젖은 윌에 도포하여 사용하고, 광택제는 건조한 우엘에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레스의 회전은 열 발생으로 인한 으치의 변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저속으로 해주고, 으치는 회전력에 의해 탈락되지 않도록 꽉 들고 가볍게 접촉을 시킵니다. 레진치는 으치상의 레진과 거의 비슷한 경도이므로 퍼미스 윌의 표면에 스쳐 지나가 연마하게 되면 레진치도 마모될 수 있습니다. 레진치가 마모되면 신미성뿐만 아니라 기능성도 저하되므로 주의해야 하고, 레진치가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창고나 전기용 테이프를 인공지 표면에 붙이고 연마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레진치를 사용한 으치에 이런 주의를 기울여 연마하면 치아의 해부학적 형태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연마 기구 및 재료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마할 때는 기공용 마이크로모터에 의해 작동되는 핸드피스에 웰이나 브러쉬 웰, 그리고 펠트콘 등 적절한 기구를 끼워 사용하는데, 연마 기구는 형태, 크기, 재질 등에 따라 용도가 다릅니다. 롱 윌이나 머슬린 윌은 부처리 완만한 표면을 연마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새것의 로우 윌을 사용할 때는 레스에 나선형 척에 끼우고 저속으로 회전시켜 기공용 칼이나 스파츌라로 직접 접촉시켜 부풀린 다음에 길게 늘어진 실온을 토치 램프나 라이터 불로 제거한 후 사용을 해줍니다. 브러쉬 윌, 시간과 같은 좁은 부위에 사용을 해줍니다. 펠트콘, 로우 윌이나 머슬린 윌과 같은 큰 기구를 사용할 수 없는 상압 부계의 깊은 부위에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기공용 칼이나 스파츌라로 접촉시켜 부풀린 다음 길게 늘어진 시로는 토치 램프나 라이터 불로 제거한 후 사용을 해줍니다. 연마제에는 의치의 표면을 활택하게 하기 위해 퍼미스와 같은 거친 재료부터 트루포일, 너우와 같은 입자가 고운 재료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물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연마제와 마른 상태로 사용하는 연마제가 있으나 전용 연마기구에 묻혀 사용을 해야 합니다. 포미스는 화산재로부터 얻고 많은 양의 교소를 포함하는 물질이며 물과 교반하여 의치상의 연마면에 묻혀 사용을 해줍니다. 거친 것과 고운 것이 있는데 거친 것부터 먼저 사용을 합니다. 트리포일은 다공질 암석으로부터 채취한 물질로 건조한 로우 윌이나 머실린 윌이나 브러쉬 윌에 묻혀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붉은색을 띠는 산화철 화합물로 고도의 광택을 내는데 사용을 합니다. 순축과 협축의 치간 부위에 깊은 곳을 연마할 때는 충분한 양의 젖은 퍼미스를 도포하여 연마를 해주는데 퍼미스가 쉽게 씻겨나가므로 계속적으로 도포하면서 연마를 해줍니다. 퍼미스는 물과 교반하여 의치상의 연마면에 묻혀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의치의 연마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치의 연마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퍼미스 분말과 물을 적당하게 혼합하여 의치의 표면에 충분하게 묻히고 조속으로 해정시키면서 연마를 해줍니다. 비교적 넓은 부위인 의치상의 순현면을 연마할 때는 로우윌을 이용하고 의치의 해부학적 형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시행되고 도중에 퍼미스가 씻겨나가면 반복적으로 실시를 해줍니다. 의치상 변형 부위 및 상악구개의 설측면도 연마하지만 상악구개의 깊은 부위나 하악 설측의 좁은 부위는 벨트콘이나 작은 버프웰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연마할 부위에는 충분한 양의 젖은 퍼미스를 도포해주고 회전에 의해 씻겨나가면 추가로 도포하면서 연마를 해주어야 합니다. 퍼미스 입자는 거칠고 마모성이 높아서 의치의 치은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고 퍼미싱 과정이 끝나면 의치를 깨끗하게 세척 후에 물기를 에어건이나 마른 수건으로 제거를 해주고 흠집이나 결함이 없는지를 검사를 해줍니다. 만약 흠집이 있으면 고운 입자에 퍼미실을 이용하여 반복 연마를 해줍니다. 이어서 파인 퍼미스로서 제거되지 않은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인 트리포일을 이용해서 연마를 해야 합니다. 트리포일은 건조한 로우윌이나 카모스 윌에 묻혀 사용하고 연마가 끝나면 의치상 표면에 마찰열에 의해 부분적으로 묻어있는 트리포일은 다음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비눗물에서 솔로 깨끗이 씻어 주어야 합니다. 각 과정의 연마가 끝날 때마다 의치를 건조시켜 연마 상태를 검사하고 다음 단계로는 고도 광택제인 로우 등을 건조한
로웰이나 카모웰에 붙여 최종 연마를 해줍니다. 이때 연마제가 서로 섞이지 않도록 연마제마다 각각의 웰을 갖추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재료는 퍼미스처럼 의치에 바르지 않고 회전하는 웰에 도포하고 고속 회전하는 라스의 의치를 가볍게 접촉시키면 광택이 납니다. 최종 연마가 끝나면 따뜻한 세정 용액을 묻힌 솔로 의치를 깨끗이 닦아내고 초음파 세척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 연마 상태를 검사를 해줍니다. 지금 연마하는 과정입니다. 연마가 끝나면 의치를 세정 용액을 묻힌 솔로 의치를 깨끗이 닦아내고 초음파 세척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마 상태를 검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연마와 세척을 완료한 총이치입니다. 완성된 의치를 건조한 상태로 두면 수축에 의해 변형되기 때문에 환자 구강 내에 장착되기 전에는 반드시 실온수가 든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진료실로 전달할 때도 물을 담은 덴처 박스에 의치를 넣어 배달해 주는 것이 의치의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완성된 의치 사용입니다. If you'd like to eliminate using the wet contaminating environment of pumice or their substitute, smooths and polishes at the same 연마하는 time, 영상입니다. and finishing and polishing. Remember all that labial anatomy that is rather difficult to preserve when the polishing of dentures and repairs. Temporary significantly reduce, if not eliminate, the 연마를 deleterious 해주는 effect 것입니다. of protection. A sealed surface of individual patients. Clean, fast, and repair case, which 13주차 중화의치로부터 모형 제거와 의치의 다듬질 및 연마 30분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